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자, 2월 23일 시장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0시 20분 정도를 지나고 있고요. 자, 어제도 급락한 거에 비해서 이틀 동안 그에 비해서 좀 반등해주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많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 뭐 엄청난 반등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지수 하락 속에서 좀 기술적 반등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세가 완벽히 좀 돌아나가서 우상향으로 뻗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계속해서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이게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항상 이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막상 전쟁이 난다거나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들이 다 이제 일어나고 나면 막상 시장에서는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이런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HLB 예전의 주가들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 토해냈죠. 그 올라간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지부진한 승인 상황에 있고, 이제 승인이 이제 나기는 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 맞긴 한데, 그래도 역시나 많은 부분이 선반영돼 있어서 그런 부분만큼 다시 다 떨어져서 제자리로 와 있는 분위기가 HLB입니다. 근데 이제 단지 약간의 좀 희망이 있다면,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의 제조 방식이 이제 제조합 단백질 방식이죠. 이것과 같이 관련 있는 이 회사가 이제 노바백스 백신이고, 노바백스의 백신을, 이 노바백스 회사의 주가도 사실은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처럼 약간은 추세가 미국 시장에서 우하향을 걷고 있는, 즉 백신 시장이 좀 작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노바백스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건, 이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이 제조업 단백질 백신에서는 굉장히 좀 낮다는 거죠, 부작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좀 이제 이 저소득이라든가 저개발 국가들에게도 좀 수월하게 공급할 수 있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노바백스가 이제 규제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뭔 얘기냐면 이제 FDA에 승인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역시 mRNA 백신의 가장 강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FDA 승인이 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노바백스에 대한 어떤 안정감도 이제 승인을 받는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역시 나노젠 나노코박스도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도 좀 갖게 합니다. 노바백스가 22년도 20억 도주를 출하할 계획이고, 분석가들 이를 통해 50억 달러, 5조 9,95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노젠 나노코박스 백신도 좀 나오면 어쨌거나 매출이 좀 HLB 그룹에 좀 효과를 줄 것 같고, 자, 이 노바백스의 단백질 기반 백신이죠. 그래서 FDA는 이제 검토 중이고, 유럽에서 그리고 WHO에서는 일단 승인을 받은 상태고, 영국,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한국, 일본, 호주를 포함해 이런 국가에서도 다 승인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엔데믹이죠. 이제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하늘길도 열고, 지금 전적으로 방역도 굉장히 완화하고 있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엔데믹이 왔을 때 노바백스가 이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즉 mRNA 백신들에 대한 부작용을 실질적으로 노바백스가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유형의 이제 얘기죠. 일종의 이 엔데믹이라는 게 이 독감이나 감기처럼 어떤 이 코로나가 이렇게 풍토병이 될 확률이 있는데, 이런 풍토병이 됐을 때 우리가 왜 독감 예방 주사 맞고 이런 것처럼 이 노바백스가 그런 주사 역할, 그런 이 백신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더나나 화이자는 부작용이 심하니까 제조업 단백질 백신이니까, 우리가 인류가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쓰던 백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이 노바백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나노코박스 백신 같은 경우도 역시 승인만 나오고 효과만 좋다면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는 꾸준히 우리가 이제 독감 백신 맞듯이 보급이 가능하고, 이러한 보급을 HLB가 MOU를 체결해놨기 때문에 역시 좀 가능성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들어갈까 말까 하다 돈바스 지역이죠. 이쪽에 이제 시작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첫 제재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재 조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실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커지는데, 지금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도 아시지만 전쟁에 대한 이슈로 우리나라 지수 차트가 계속 무너지고 있죠.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언제부턴가 그래도 하루하루 이제 변동폭은 좀 센데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지켜주고 있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물론 이거 이상 깨지게 되면 진짜 시장이 폭락하지만 어느 정도는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이죠.
하루 이틀 급락했다가 다음날 잘 돌려주기도 하고, 또 굉장히 미국 시장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그래도 원체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방어도 어느 정도는 좀 돼 있는 상황이죠. 그 전에 미리 우리나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죠. 사실 웬만한 종목들 보면 이 코로나 때 터진 때 가격만큼 떨어진 주가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화장품주들이 좀 그렇고, 그래서 엔데믹 시장이 왔을 때 그렇게 많이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피해를 입었던 종목들이 오히려 다시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또 연출될 수 있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주류 관련주들에 관해서도 한번 영상을 계속 찍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과 노아백스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HLB를 좀 보면 아직은 추세가 우하향이에요. 이게 추세가 우상향이라고 보기 힘들죠. 그리고 아직도 추세 턴, 어떤 종목이 이렇게 우하향하다가 이렇게 돌아 나가려면, 물론 V자 반등도 있긴 한데 굉장히 좀 힘든 경우고, 월봉에서 추세가 우하향하다가 이렇게 좀 돌아 나가는 이렇게 추세 턴이 필요해요. 이 추세 턴이 주봉에서 이제 5주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많이 보고, 제가 5주선 얘기를 매일 하기 때문에 좀 지겨울 수는 있는데 그만큼 좀 꼼꼼히 매일매일 챙겨봐야 돼요. 주봉에서도 보게 되면 아직도 5선 못 돌려놨죠. 추세 거면이 우하향인데 이렇게 되기도 참 힘들 정도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 이제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 선상 옆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공매도들이 이제 HLB가 뭐 그렇게 나쁘다 막 이런 거보단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공매도가 대단해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더 강한 공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거의 17%대 마감을 했습니다. 대차 거래가 좀 늘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대차 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추후에 공매도가 더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신규 수량에 비해서 상한 수량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가 좀 나온다 하더라도 밑에서 역시나 좀 쌀 때 갚아나가는 공매도 세력들도 있는 게 맞습니다. 누군가는 갚고 누군가는 또 새로운 또 공매도를 일으키는,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HLB 생명과학의 차트도 보게 되면 아직 추세가 우하향이라 사실 불안하고, 주봉에서 여전히 이 예전에 변곡점 자리는 지키고 있어요. 이 가격대가 10,000원대가 되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호가창이 10,000원대에서 1,000원대로 바뀌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이전 저점 기준으로 깨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일단은 추세를 전환해 놓는 5주선의 이 좀 돌파가 좀 중요해요. 특히 이제 이번 달 거래일이 원체 짧죠. 초반에 명절에 대한 연휴 때문에도 굉장히 짧았고, 또 하나 이 28일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수목금 오늘 포함해서 이제 4거래일 정도밖에 안 남는 참 힘든 2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2월 달이 아니라 힘든 1, 2월 달이죠. 참 대단한 이 시장을 갖고 있고, 사실 올해 우리나라 이 초반에 시장을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대를 걸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굉장히 좀 실망감을 안겨주는, 자, 이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자, 넥스사이언스 마찬가지로 이 나눠진 3대 주주로서 나노코박스에 관련해서 가장 이제 민감하게 이 반응을 해주고 있는, 자, 이런 친구죠. 그렇지만 이 주가도 역시 예전에 벌써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법 많이 올라왔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보게 되면 예전에 이렇게 10배 가까이 올라왔고, 간단하게 쉽게 얘기해서 20개월 선을 깨면 안 돼요. 깨게 되면 진짜 깨지고 13,800원대고 아직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저번 주 저점이 깰 뻔했어요. 딱 꼬리를 찍었는데 역시 아직은 5선 돌파 안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한 이런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이제 옆으로 가는 구간이라 어쨌거나 240을 깬 상태에서 20개월 선을 깨게 되면 쭉 밀리니까 꼭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좀 이렇게 꼼꼼하게 명심해서 보셔야 되고, HLB 테라퓨틱스를 좀 보게 되면 일단 이 친구가 유일하게 생각보다 좀 크게 좀 안 밀리고 있는데,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예전에 지켜줘야 될 변곡점을 이번 달에 정확히 지켜줬어요. 시장이 그렇게 무너지는데도 잘 지켜줬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주선, 추세 턴이 되는 5주선을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잘 지켜주거나 돌파하고 나갈 때가 제일 좋고, 20주선 이해까지는 예전 변곡점까지 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좀 잡혀 있어요. 자, 일봉에서도 자, 이렇게 잘 며칠 전부터 시장 무너져도 나름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어차피 주가 원체 바닥권이라 한 달 한 달 차근차근 모아가시는 건 괜찮은 방법 같고요. 노터스의 주가 생각보다 안 밀려요. 20개월 선이 26,000원대인데 이거 안 깨고 있고, 자, 주봉에서도 20선에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241선 돌파했으면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이런 모양을 갖고 뛸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도 어쨌거나 바닥을 잘 지켜주는 이런 모습이고, 주봉에서 특히 20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HLB 파워 같은 경우에는 밀렸다가 다시 돌아 나가는데, 이 친구도 이 앞전에 20개월선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깨게 되면 그냥 쭉 무너지는데, 아직은 잘 지켜줄 것 같고, 이번 달 거래일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안에 얼마나 잘 지켜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바닥권이죠. 예전에 앞에서 살짝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고, 이때 거래량보다는 살짝 좋은 이 거래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 형태라, 이렇게 앞에 거래량이 살짝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월봉 바닥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오늘도 뭐 만만치 않은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코스피가 조금 이제 1% 이상 올라갔다가 다시 하방으로 좀 밀리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이 매도세가 점점 커지고 있죠. 자, 코스피 시장 그래도 자, 이제 기관이 좀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세지죠. 이렇게 되면 이제 후반에 좀 밀릴 수 있고, 코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이 이제 매수세에 있다가 금융투자에서 매도세로 좀 돌아선 분위기고, 역시 외국인 또한 매도세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후반 시장이 좀 만만찮게 안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시장을 좀 보는 게 맞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도 나와가지고 나오면 나오고 나오면 나올수록 어차피 악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다가 어느 정도는 안 돼요. 그러니까 호재도 계속 나오면 반영이 안 되듯이 악재도 죽으라고 나오면 어차피 이 정도면 이제 들어가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건 너무 크게 걱정하시기보다는 단지 너무 고점에 사거나 내동매매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좋고, 지금은 주식도 관망할 때가 맞아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안정되거나 이럴 때 내가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추가로 물타기를 하더라도 장기 종목들도 시장이 좀 안정될 때 들어오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